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26기 간부기출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리화재 이상현상에 대한 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프로서버 점성이 큰 뜨거운 유리 표면 아래서 물이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유류가 넘치는 현상이다. 끝났네요. 그죠? 2번 탱크 내 유류가 50% 미만으로 저장돼 있을 때 탱크 내부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폭발한다? 완전 잘못됐죠? 그죠? 얘 이름 뭐예요? 오일오버죠. 오일오버. 중진류 탱크 화재 시 액면의 뜨거운 열파가 탱크 하부로 전달됐을 때 탱크 하부에 존재하고 있던 에멀전 상태의 물을 기화시켜 물을 급격한 부피 팽창으로 탱크 내 유류가 바깥쪽으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하부에 있던 물이 끌어넘쳤으니까 이건 뭐예요? 보일이죠. 보일. 4번은 뭡니까? 액화가스 저장 탱크 외부 화재로 탱크가 장시간 과열이 되면 내부 액화가스의 급격한 비등으로 압력이 급격히 증가되고 최종적으로 탱크 설계 압력 초과로 폭발을 한다. 블레비. 그죠? 자, 요거 뭡니까? 슬로버버네요. 물 뿌렸을 때 급격하게 증발된다 라고 했으니까요. 맞나요? 자, 이 링파이어 뭐예요? 윤화현상이죠. 요거는 윤화현상입니다. 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내화성이나 내열성이 떨어지는 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링파이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겠죠. 문제로라도.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두 번째, 제거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기화재 시 전원 차단, 가스화재 시 가스 이 다 제거죠. 제거. 그죠? 디귿번 가보세요. 일반화재 시 옥내수화전을 사용했다? 자, 일반화재 시 옥내수화전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제거가 아니고 뭡니까? 냉각이죠. 유리화재 시 포수화약제를 사용했다? 질식. 이런 거 제거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정답 몇 번? 2번. 맞습니까? 네, 같이 정리를 또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3번.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얘기한다. 오케이. 법에 나와 있는 거죠. 비콘과 재현 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 설비에 포함된다. 비콘, 재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귿번.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 설비가 맞지만 연송은 그렇지 않죠. 그죠? 소화 활동 설비니까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오케이. 옥내 소화전, 자탐, 스프링클러, 그리고 물분무 등. 자, 자탐은 내진이 아니죠. 요건 약간 법적인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옥내나 SP, 물분무 등만 우리가 뭐를 하더라? 내진이라는 걸 하더라. 그럼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몇 번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까?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의해 에너지 방출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변화니까 약간 우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응상. 그죠? 그럼 이런 압력이라던가 또는 증기 또는 이런 알루미늄, 금속, 고체상, 전이, 분해 폭발은 뭐예요? 화학적 폭발이자 기상 폭발이죠. 잘못됐죠. 그죠? 자, 그리고 1층에서 발화한 경우 직상 발화 우선 경보 방식이네요. 그럼 우선 경보 방식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층 이상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은 몇 층 이상이냐 16층 이상이냐를 봐야 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층에서 발화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지하가 있네요. 지하가 있으니까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및 지하층. 그죠? 전체에 올려줘야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이게 우선경보 방식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이냐 16층이냐에 따라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6번.
경계구역 문제네요. 자, 경계구역 면적 얼마입니까? 우리 600이죠. 길이는 50m. 자, 근데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길이는 50m 그대로 가지만 얘가 늘어난다 그랬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600에 50에 1000. 그죠? 정답 몇 번? 4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경계구역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죠. 그죠? 자,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물질의 연소 형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분해 연소, 목재, 종이, 분해죠. 그죠? 확산 연소, 나프탈렌, 요거 증발 연소죠. 증발. 코크스 금속분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증발 연소, 가솔린 엔진, 분젠 버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분젠 버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 지금 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예온합이라고 얘기한다. 잘못됐죠. 그죠? 자기연소 오케이. 기억, 디귿, 미음. 기억, 디귿, 미음. 정답 몇 번? 3번. 하실 수 있죠? 8번. 자, 삼류 위험물의 분명 및 지정수량 찾아보십시오. 나트륨, 황린, 그죠? 알칼리 토금속, 이게 알칼리 토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킬로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가보면 50킬로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알칼 리튬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50킬로가 아니고 몇 킬로? 이게 알킬이야. 알킬 리튬. 알킬, 왜 알칼로 들어갔죠? 알킬이 여러분들 몇 킬로예요? 10킬로죠. 칼라 알킬 해가지고. 맞습니까? 네, 이거 알칼 리튬이 아니고 알킬 리튬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알킬 리튬으로 이나물 300kg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9번. 화재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비표 면적이 클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그쵸? 열 방출률이 클수록 강도 증가하죠. 강도와 화재 하중이 클수록 가혹도 높아지죠. 최고 온도에서 연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혹도는 높아지죠. 가연물의 양이 동일할 때 바닥 면적이 커지면 화재 하중은 감소하죠. 왜? 얘는 똑같다면서요. 근데 내가 이게 넓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집중 보관되던 게 어떻게 된다? 여유 있게 보관이 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집중 보관이 아니고 이제 분산 보관이 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안전해진다. 이거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답이 몇 번? 5번입니다. 가연물이 놓여있는 바닥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때는 화재 하중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플래시오버와 롤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롤오버는 화염이 선단부에서 주변 공간으로,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플래시오버는 화염이 순간적으로 공간 전체로 확대가 되죠. 플래시오버는 공간 내 전체 가연물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고 롤오버시 발생하는 복사열은 플래시오버시 발생하는 복사열보다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롤오버도 뜨겁고 플래시오버도 뜨거워요. 근데 롤오버에 의해 복사열 축적이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사열 축적에 의해 일어나는 게 플래시오버이기 때문에 롤오버보다 훨씬 더 강하죠. 롤오버는 실의 상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화온도 이상으로 도달됐을 때 발화하는 현상이다. 그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장 제트 흐름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그 천장 제트 흐름에 이어서 이제 롤오버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롤오버와 플래시오버의 비교는 제가 또 여러분들 표로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옥내소화전 법문제네요. 요거.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간부 기출에 나왔지만 옥내소화전 문제는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예전에 법에서도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조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이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 판매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500 이상일 때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설치하는데 얘는 설치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 많아요.
이 1500 이상에 설치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을 안 하면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해당 안 하는 것들은 연면적이 얼마예요? 제가 요 정도는 보고 가라 그랬죠. 3000. 해당을 안 하는 시설은 그죠? 그리고 터널은 1000m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바닥 면적 기준이 여기 가보면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바닥 면적 기준이 3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00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일 여기가 아니다. 금판 우측복이 아니다. 일반적일 땐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600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지하층, 무창층 4층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위험한 시설이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요거 차고 요거는 200 그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제가 법에서는 한 번씩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학개론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게 공채 때는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법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아셨죠? 그래서 옥내수화전은 한 번씩은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 주관기관 문제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같은 법 시행령상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2번에 가보면 제가 요거 날짜도 외우라 그랬죠. 지금 거기 가보면 매월 4일이 안전점검 방제의 날 5월 25일 되어 있고요. 자, 거기 3번 가보면 훈련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여 하는 재난 대비 훈련을 각각 소관 거기 가보면 어디 갔어? 분야별로 그죠? 주관하여 연일에 이거 아까 나왔죠? 5년마다 지금 이름 뭐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종합계획 행안부 장관 5년 그리고 여기 가보면 긴급구조 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신규 교육을 받은 후 자 대부분 이게 우리가 보수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받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은 대부분 다 몇 년이다? 2년 보수교육은 아셨죠? 내가 일하다가 한 번씩 가서 받는 교육. 자 그리고 이제 14번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약간 법 쪽에 속하는 건데 법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죠? 이거 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라던가 간이 스프링클러, 그죠? 자탐, 그리고 자속. 그죠? 그래서 스, 간, 탐, 속. 요런 애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따로 없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15번.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거기 가보면 황화수소라고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질소인데 안 나오죠. 그리고 황화수소는 뭐가 있어야 돼? 계란 썩은 애가 꼭 있어야 돼요. 아셨죠? 얘가 시아나수소예요. 시아나수소. 자, 요건 맞죠? 냉동시설 냉매 질소함유물 그죠? 허용농도 25ppm. 자, 염화수소 들어가 있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인 거기 가보면 폴리염화비닐, 수지류 이런 게 이제 탈 때 나오는 거고 발생량은 적지만 유독성이 큰 맹독성 가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애가 허용농도가 10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앞에 가보면 요것만 딱 보더라도 얘가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포스겐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스겐. 염화수소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선의 절연제, 배관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름이 뭐다? 염화수소다. 됐죠? 염화수소가 아니고 포스겐이다. 포스겐. 죄송합니다. 포스겐. 그리고 요거 폴리염화비닐 같은데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탈 때 생성이 되는데 독성 허용 농도가 5ppm이래요. 향료, 염료, 의약, 농약 등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고 자극성이 엄청 강해서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염화수소에 대한 겁니다. 얘가 조금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가 염화수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뭐예요? 계란 썩은 애가 황화수소. 아셨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기에서 지금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겐이고 얘가 염화수소다.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고 포스겐으로 올 거면 요게 요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허용 농도도 0.1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포스겐에 대한 허용 농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극소량에도 죽는다. 이것도 법문제인데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건을 쌓는다, 노면 표지를 지운다,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다, 앞면 뒷면에 주차한다. 부설 주차장은 제외. 너무 많이 풀어봤죠, 법규하시는 분들은. 그죠? 네. 정답이 5번이다. 17번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완전 연소란 공급량이 부족할 때 일산화탄소나 끓음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연소 소음이란,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가연성 혼합가스 연소 속도나 분출 속도가 정말 클 때 연소음이나 폭발음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한다? 연소 소음이라고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연소 소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연소 소음, 연소 소음. 선활한 연료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분출 속도가 더 빠를 때죠, 그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죠? 그래서 떨어져서 연소하는 현상이고, 기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혼합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양이 너무 많대. 그러면 분출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선화에 대한 설명이죠.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그죠? 요게 이제 선화에 대한 거지. 역화에 대한 건 이런 게 아니죠. 안쪽으로 타들어간다라는 게 있거나 또는 연소 속도가 더 빠를 때 분출 속도보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잘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볼까요, 우리? 기상폭발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고체인 무정형 안티몬이 동일한 고상의 안티몬으로 전이될 때 발열을 한대.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응상폭발이죠. 물리적 폭발이죠. 고상간 전이폭발이죠. 얘는 뭡니까? 가스 폭발이네요. 기상폭발이죠. 오케이. 기체 분자가 분해할 때 발열하는 가스는 단일 성분의 가스라고 해도 발화원에 의해 착화가 되면 혼합가스와 같이 가스 폭발을 일으킨다. 기상폭발이죠. 이거 뭡니까? 무상이네요.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액적 맞나요? 그러니까 분무폭발이지, 이런 건. 분무폭발 여기 들어가죠? 이건 뭡니까? 보일러 증기폭발이네요. 이거 뭐예요? 물리자 응상이죠. 그럼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맞습니까? 네, 요거 폭발에 대한 거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정답이 3번이다 라는 겁니다. 19번.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구조 대응계획이라고 해서 있었고, 그리고 기본계획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꼭 외우라고 얘기했던 게, 기본계획과 재난유형별 긴급구조 대응계획은 3개 있으니까 그거라도 일단 외워둬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2개는 꼭 외워둬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주어가 이렇게 들어간 거. 얘네들이 다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포함되지 않고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죠. 디귿, 리을, 비읍. 이건 꼭 외우세요, 여러분들. 3개씩은. 아셨죠?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었습니다. 이거는 꼭 보시라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수화재 현상의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봐봐, 여러분들. 탱크의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여 아래에 있는 물을 제거한대. 블레비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블레비는 액화가스 증기 폭발인데, 그죠?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인데.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보일오버 방지책이죠. 보일오버. 맞습니까? 자, 그리고 2번째. 보일오버. 소화수를 이용하여 개방된 탱크에 상부, 여러분들 이 물을요, 내가 불이 막 나 있는데 유류 탱크에다가 물을 들이붓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게 슬로우버라는 게 그때 일어나는 거죠. 이미 온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직접적으로 뿌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탱크에 어떻게 보면 외벽을 냉각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괜찮은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3번째, 파이어볼. 밸브나 배관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연소하는 화염은 소화하지 않고 그 화염에 의해서 가열되는 면을 냉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파이어볼이 일반적으로 가스가 샜을 때 그 가스가 착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스화재가 났을 때 그 가스화재가 난 그 가스에다가 물을 직접 뿌리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호하는 거야. 주변. 아셨죠? 이런 것들 한번 문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봐요, 여러분들. 백드래프트. 지붕 등 상부 개방을 왜 금지해? 먼저 상부 개방부터 해야죠. 하부 파괴하면 안 된다고요. 플레임 오버. 폭발력으로 건축물 변형, 강도 약화로 붕괴, 비산, 낙하물 피해와 방수모 등 개인보호 장구 이탈에 대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대비 방안을 강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플레임 오버 쪽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보면 건축물 변형, 강도 약화로 붕괴, 비산, 낙하물 피해 이 플레임 오버는 극초반에 어디에서? 복도나 통로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래시 오버시. 혹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됐죠? 21번.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소실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이다. 너무 쉽죠? 소실면적 산정은 우리가 뭘로 산정합니까?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하죠. 그죠? 입체면적이 아니고 바닥면적으로. 이런 것들도 예전에 나왔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정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위험물이람은 무슨 성질을 갖는다? 인화성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보셔야 돼. 인화성이나 또는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발화성. 그쵸? 폭발성보단 인화성, 발화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얘기한다. 23번. 옳지 않은 거.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지죠. 불활성 가스 농도 높아지면 연소 범위 좁아지죠. 가연성 가스 온도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지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 좁아집니다가 아니고 넓어지는 거죠. 대신에 일산화탄소는 예외다. 정답 몇 번? 4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화재조사 보고규정에서 조사 업무 처리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본서는 화재 현장 조사를 위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이거를 굳이 최대 맥시멈을 땡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만 딱 하면 되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최소 범위만. 아셨죠? 최소 범위. 화재 범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화재에 대해서는 발화 소방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한 건. 지진 낙뢰 다발화재 자연현상이죠. 2개소 이상 있어도 우리는 한 건. 70% 이상 그죠? 전소, 반소는 30에서 70%. 나머지는 부분소라고 했고 화재 인지 시간은 신고된 시점을 얘기하며 자체 진화 등의 사후 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하면 발생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라고 법의 보고 규정에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마지막 25번. 건물 화재 시 중성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건물 내부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일치하는 수직적인 위치가 생기는데 이 위치를 중성대라고 얘기한다. 그죠? 내부 압력과 외부 압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중성대 3부는 기체가 실내에서 외부로 나가고 하부는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다. 그죠? 3번. 중성대 상부는 열과 연기로부터 생존이 어려운 지역이고 중성대 하부는 신선한 공기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오케이. 4번. 하부 계구부를 개방하면 공기가 유입되면서 연기가 외부로 외출이 되어 중성대가 위로 상승하고 하부 면적이 커진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하부 계구부를 개방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위쪽에 연기가 계속 이렇게 착착착착 쌓이고 있으면 상부 계구부를 개방을 해서 연기를 바깥쪽으로 좀 빼줘야지. 그치? 현장 도착 시 하부 출입문으로 짙은 연기가 나오고 있으면 위에 계구부가 열려있지 않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열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제가 이 정도 여러분들 해설을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제가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카페에다가 요 이후에 거 있죠. 뭐 19년도, 18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문제랑 답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참고해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보면 해당 및 해설편 뒤쪽에 갔을 때 이제 뭐가 들어간다? 그 빵꾸 노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풀기 전에 빵꾸 노트로 한번 정리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빵꾸 노트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와
그리고 레벨업 모의고사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 법규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12월까지는 빵꾸노트와 레벨업 모의고사로 제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레벨 2 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실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또 나올 거고요. 레벨업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매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제가 목요일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다 풀었고요. 좀 우리 쉬었다가 이제 빵꾸노트로 저희 한번 다른 커리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